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과 파도수동 호평평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요새 위원장 중에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 방심위 청부민원 관련 청문회 하셨죠? 네. 좀 총평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따가 잠시 후 4부에 방심위 노조위원장 나오셔가지고 그 어떤 설명을 좀 듣기로 했거든요. 예, 일단 류희림 위원장과 예. 현 방심위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방심위를 본래 방통위와 같이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 방심위원회 국감을 따로 하루 잡았습니다. 예. 똑같은 증인들을 채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당일 공익제보자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건입니까? 간단히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이 청부민원이란 거는. 이따도 듣겠지만. 예. 뉴스타파의 김만배 예. 신앙님 관련 보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타파 보도를 MBC 등 몇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용 예. 보도를.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예. 그것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예. 방심위가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한 그날 예. 민원이 쏟아져서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 민원자 중에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아들 예. 그리고 같이 일했던 언론사 동료들 뭐 이전에 함께했던 그 언론단체의 동료들 뭐 하여튼 그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작게는 뭐 45개, 예. 많게는 127개까지 현재 추정되기는 예. 총 200여 건인데 그렇게 많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와 관련하여 방심위 직원들이 예. 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익위는 그 공익 제보한 사람들을 민원인의 정보 유출이라는 명의하에 예. 그 미명 아래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했습니다. 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 노조 관계자 모시고 자세히 네. 한번 여쭤보고요. 정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워낙 많은 사안이 불거져서요. 일단 거부권 또 행사했습니다. 용산에서는. 네. 뭐 총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선택의 기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지킬 것인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전부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고 사실 김건희 여사를 향한다는 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용산으로 이전할 때 소통을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더 과거의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둘러싸여서 제가 보기엔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잘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뭐 버티는 겁니까?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상황 인식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은 너무 잘하고 있고 오류가 없고 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언론이 왜 이러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정 언론 몇 개가 나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재의결은 가능성 없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재의결 자체 표대결론은 또. 저는 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뭐 10월 10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선거법 위반 뭐 공소 마감 시한이 10월 10일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을 읽고 이게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낄 때 반전이 벌어지는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보면 약간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 많은데요. 약간 위기 상황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 좀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전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얘기할 만한 수준은 제가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감각적으로 민심을 느낍니다. 입으로 부정해도 세포가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예. 그나마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세포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과 요구가 좀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과 가지고 그분들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보시기에? 사과를 그것은 한다고 쳐도 뭐 사과 그것도 프레임으로 예. 사과 프레임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몇 예. 번. 사과로 못 넘어갈 일은 사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상황이 사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고 네. 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지역을 돌아보면 60-70%의 시민들 예. 생각입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문제라서 독대에서 여당 독대요. 뭐 지금 문제라서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그냥 웃겨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어느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네 안 만나네 예. 가지고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밀당을 합니까? 이런 밀당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요. 예. 별로 말씀하고 싶어하지 근데 않으신 것 별로 같아서 언급할 소재가 아닌 것 그래서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그 네. 비슷한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섰다. 이건 정치적 전망이라서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예, 저는 처음부터 예. 그러고 싶어 한다. 예. 그런데 상황이 나쁘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좀 중요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JTBC 보도 예고 보셨습니까? 혹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랑의 직접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이제 한 줄 딱 나와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뭐 단수면 예, 좋죠. 단수면 저도 좋죠. 예. 저는 대선 전에 그 나왔던 녹취록부터 지금까지 녹취록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환경이 예. 그 녹취록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물타기를 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겨우 임시방편으로 넘어왔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 주변에서 V1, V2 얘기가 예. 나왔을 때 그래서 모두가 V2가 영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용어. 예, 모두 V0, 그렇게 V1. 얘기했으나 예. V0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을 예. 보수적인 분들도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실질 대통령이 김건희 씨다. 예.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나오는 공천 개입이나 애초 최재형 목사가 그런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인사 개입하는 현장을 귀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통화를. 예, 그 앞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한 폭로가 곧 이어질 것이다라는 흉흉한 얘기까지 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예. 그런데 지금 워낙 어떤 이 터져 나오는 부류가 다양해서요. 네.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게 누가 했던 얘기였더라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뉴스토마토란 매체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요.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녹취도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건 저는- 그것도 네,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는 이게 거죠?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면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예. 만약에 오늘 게 제일 먼저 나왔다면 저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허풍쟁이로.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예. 근데 그 뉴스토마토가 좀 뭐랄까요 지혜롭다고 해야 예. 되나? 예,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예. 이 밑자락을 다 깔고 나서 내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맥락이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입에서 대통령 부부를 내가 협박했다라는 녹취록이 이렇게 버젓이 나옵니까? 예. 반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씨는 자기는 내가 허풍쟁이였다. 이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 허풍쟁이 건은 이종호 씨도 허풍쟁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허풍쟁이한테 둘러싸여 있네요. 예. 끝입니까? 혹시? 네. 자, 선관위는요.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상 대통령 부인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에 법률가들 많잖아요. 예. 오늘 제가 취재를 좀 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예. 법률가들과 좀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건 틀린 것이다. 네.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전두환 내란 음모 사건 때 예. 그때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최규하 그 비상계엄은 정말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쿠데타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최규하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나요? 예. 그분은 권한이 있고 본인이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그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서 지배한 세력, 예. 신군부가 시킨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신군부가 간접 정범의 한 방법으로 폭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요게 딱 김건희 여사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이 있다. 모든 사태,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김영선 씨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장되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민생 탐방인가 한다고 하면서 공약들을 남발하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그때 공약을 준비한 공무원들은 예. 그분들은 사실은 권한 있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이게 공천 개입인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지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예. 알고 있고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의문이 드시잖아요. 예. 이건 대통령이 하면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예. 그런데 실질적인 지배를 했을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아, 그래요. 네, 1992년 1월 17일 판례입니다. 아, 오늘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예.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돼서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주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예. 변호사와 몇 분에게 제가 취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특검도 그 어떤 법적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저는 뭐 비법조인인데 예. 왜 상식으로 출발해서 말이 되나 이게? 예. 그럼 최순실은 뭔가? 뭐 이렇게 해서 파보게 된 거여서요. 예. 예, 저는 똑똑한 법조인들께서는 예. 이 지금 구국의 심정으로 예. 잘 판단해서 좋은 법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똑똑한이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시 보고 그랬는데 검찰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늘 디올백 불기소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 처벌된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대부분의 똑똑하고 그다음에 뭔가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검사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친윤 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망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 이 디올백 무혐의 처리이고 예. 이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국민들이 우습게 볼 게 예. 동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좀 캥겼는지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 그렇습니다. 본인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는 청탁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도 처벌을 못했어요. 예. 대한민국- 영상도 있고 본인 말도 있는데 그렇게 안 믿어줘요. 그게 검찰이. 참 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 이런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냐. 정치 검찰에 의해서 예. 좌지우지되고 사실 검찰 조직이 그나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했던 예. 한 명은 해외에 가 있고 한 명은 좌천된 예. 두 명의 검사 있잖아요. 곳곳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를 이게 이제 불기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 그 마치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은 예. 그러나 계속 추적해온 기자들은 다 아는 예. 그런 검사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도하는 것이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 검찰을 내부에서 정화하지 못하는 그 검찰 조직 전체가 이번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요. 여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뭐 사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자, 최 의원님께서는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어떤 질문 하나랑 네. 또 사과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사태에 영향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효과 없습니다. 예. 이미 시기도 지났습니다. 하나하나 똑같다 이 그리고 말씀이시죠?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라도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예. 이제 다시 나온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이건 국정농단이며 국기문란이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제가 국회의원 이 시점에 국회의원인데
지금 벌어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도 예. 자괴감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전 국민 중에 70-80%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용없다. 그다음에 첫 번째 사과 문제는 안 하려고 버티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듯 형식적 사과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과로 국민을 더 분노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얘기 또 하나 맞물려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 이 여권에 지지하는 분들은 네. 봐봐 이쪽의 어떤 대항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2년 이것도 한. 예. 자료를 좀 오늘 찾아봤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건 공선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예. 재량권 일탈 행위라고 제가 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후보가 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장동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며 예.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이다. 예. 그리고 김만배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상가에서 한번 만났고 예. 상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 표현이며 평가에 불과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김만배와 관계가 없다는 그 부분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 대장동 비리 몸통은 설계자 인허가권자인 예. 이재명이다. 요거까지. 예. 요거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냐고 앵커가 물었을 예. 때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예. 이거는 뇌 속 생각이고 본인의 의견입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2년을 선고한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 예를 들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면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예. 법치국가입니까? 그냥 윤석열 기준 국가죠. 예.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3년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도 예. 녹취록이 예. 처음에 그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증거로 제출됐을 때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전반을 다 들어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저쪽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답을 해줄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예. 그럴 필요 없다.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기억해서 얘기해달라고 예. 얘기합니다. 예.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짜깁기 되고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조작된 그런 녹취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돼도 됩니까 검찰이? 예. 시간 다 돼가서 어제 조국 대표 여기 모셨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에 네. 지금 바로 탄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탄핵 준비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다. 지금 증거를 쌓아놓고 이걸 협의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좀 머뭇거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린다. 예.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준비를 안 한다? 예. 박근혜 탄핵이 준비를 해서 탄핵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저희는 방심위에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청부민원 의혹과 류일임 위원장의 행태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방심위 노조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건강한 노조 그리고 양심적인 공익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방심위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21대와는 달리 22대 들어서 전 상임위가 예. 지금 잘못된 국정 진짜 구국의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게 나중에 마일리지로 쌓이는 예.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